모야모야는 원래 일본 말인데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난다는 그 의태어에 큰 혈관들이 막히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 같은 작은 혈관들만 보인다. 그래서 그 뇌혈관 사진을 보고서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모락모락,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야모야라고 붙인 겁니다. 애들한테서는 그 잔혈관이 되려 도움이 돼요. 그 잔혈관이 왜 생겼냐 그러면은 큰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혈액을 공급해 주려고 새로운 혈관들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애들 때는 그나마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되기 때문에 뇌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새끼를 만드는 걸 축부순환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혈관들이 약해요. 그 혈관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성인기가 되면은 이제 거기서 출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야모야에서 만드는 모락모락이라는 거는 큰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새끼를 만드는 축부순환 노들인데 이게 약해서 소아 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어른이 되면 거기서 출혈이 잘 생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대부분 뇌 심부, 중앙부에서 생겨요. 출혈이 생기는 순간 운명이 결정돼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이미 심부 구조를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출혈해서 출혈량이 많으면은 뭐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어떤 좀 적절한 양일 때는 그 양을 빼주면서 추가 뇌손상을 막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애들이 뭔가 신체적 그러니까 뭐 말을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한쪽 팔다리 움직임이 이상한 걸 보고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어떤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뇌혈관 질환을 발견하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발견하는 첫 번째 가장 빈도가 높은 증상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걸로 대부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은 나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돼. 이제 어눌한 말을 하고 이런 게 또 어른은 이제 두 번째 증상인데 애들은 사실 그거를 갖고는 알지 못하죠. 빠를 경우에는 뭐 3세 이전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이제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런 한쪽에 운동장애를 가지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야모야는 사실은 그 생기는 위치가 운동장애를 굉장히 잘 만드는 위치예요. 그 혈관들의 위치가. 아직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전적 소양과 그거를 발현시키는 환경적 요인 이게 결합된다고 보는데 이제 몇몇 유전자의 변이들이 모야모야 환자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런 그 변이들이 몇 가지가 발견은 됐는데 그게 없으면 발병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유전자 하나의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 이상이 기여를 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 부모 세대에서 이렇게 유전돼 가는 그런 행태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발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야모야로 고생을 했을 때 그 자손에서 모야모야가 나타날 확률이 한 1, 2%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생기긴 생깁니다. 그렇게 유전돼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있겠지만 유전돼서 자손들이 발현되는 경우는 높지는 않다. 발현율이 낮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떤 상황의 급격한 반전을 얘기할 때 막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뇌종양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야, 어째 저런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뇌종양 생길 확률이 1년에 한 10,000 정도 돼요. 10,000명이 1명이에요. 모야모야 진단받을 확률이 1년에 10만 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희귀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희귀한 질환이 모야모야 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연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빈도수가 많아야지 우리가 그 상황들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뭔가 유용한 지식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건데 모야모야 병이 빈도수가 원체 작다 보니까
그런 지식의 발달, 그거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발달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우리나라, 일본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 모야모야병에 관한 그 유전자 조사를 한 걸 쭉 보면은 재미있는 게 같은 동양계인데도 중국의 중앙 지역들, 중화민족들, 그 친구들은 우리하고 또 유전자 프로파일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만주 지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유전 성향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전해 갔다는 거. 특히 이제 일본의 지금 주류 민족들이 어떻게 이주해 갔는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고 이 모야모야도 만주 지역, 우리나라, 일본 여기만 그렇게 많아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도 중화 지역에는 거의 없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굉장히 적고 그래요. 민족이 형성되면서 유전자가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질환을 치료한다고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되는 지역을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야모야는 사실은 그 원인이 되는 지역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서 그 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상을 교정해 주는 게 치료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모야모야병이라는 거는 사실은 혈관 안에 있는 세포들이 과다하게 증식이 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안에 혈관은 점점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동맥경화라는 이제 막히는 기능이 좀 다른데, 근데 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약도 없고. 근데 치료는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여기 혈액순환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혈액을 추가로 공급해 주는 거, 그런 거를 해주는 게 모야모야병에서 수술 치료예요. 그래서 모야모야병은 모야모야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모야모야병 때문에 뇌혈액 순환이 떨어져서 뇌가 손상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혈액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우리가 신경외과에서는 뇌혈류 증강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게 모야모야에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시도들을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텐트를 넣어놔도 그 스텐트를 넣어놔도 계속 안으로 두꺼워져 들어와요. 그래서 모야모야에서 그런 특히 이제 성인에서 스텐트 치료 같은 것들을 시술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그 스텐트의 역설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되려 그 좁아지는 과정을 더 촉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텐트라는 기계적인 자극이. 근데 저거는 모야모야에서는 그게 치료 방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 모야모야에서 가끔씩은 스텐트를 넣지는 않고 그냥 풍선 같은 걸로 좀 늘려서 시간을 버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치료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좀 개별적인 기억보다 작년에 제가 서울대에서 종년 퇴임을 하면서 마지막 한 몇 달 동안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를 하지 않고 제 제자 교수들이 진료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꼭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모야모야 환자였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수술하고 거의 한 10년 이상씩 진료를 해왔던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야모야병의 전반적으로 저희 서울대 치료 기준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으면 치료를 잘 안 해요, 수술을.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교실마다 조금씩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른데 우리는 아주 심한 경우에 보통 수술을 해요. 이제 그분들 보면은 대부분 수술 전까지 상당히 심한 장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분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극적으로 그게 없이 지냈고 성공하면 대부분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괜찮거든요. 예전에 이제 아기 때 치료했던 그런 애들이 실제로 나중에 대학 가고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또 애들 낳는 임신 문제 때문에 애들 꼭 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수술이 제대로 잘 돼 있으면은. 그래서 사실 모야모야병은 어떤 개별적인 환자들보다도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큰 그 보람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질환입니다.